장마감 30분 만에 찾아오는 여러분들의 주식 해결사.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혜입니다. 시장의 지수가 오르건 내리건 오늘도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눈에 띄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들의 향방도 갈림길 앞에 놓인 모습인데요.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늘부터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올라서 한국과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게 될 예정입니다. 우리 증시에 그리고 또 내 종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저희에게 종목 문의 주시면 됩니다. 주식 해결사가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고민들 실시간으로 해결 도와드릴게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종목에 대한 진단과 꼼꼼한 대응 전략 저희가 챙겨드릴게요. 그럼 주식 해결사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7월 23일 화요일 마감 시황 시작합니다.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주요 신흥국 중 한국이 외국인 순매수 1위를 차지했는데요. 특히 반도체로 대거 유입이 됐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악재에 우리 자체 증시는 거래량이 최저치지만 이 상반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 국내 증시는 혼조로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피는 0.39% 상승하면서 2101.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0.91% 하락했습니다. 668.69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계속 상승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강세로 마감이 됐는데요. 충분한 조정과 환율 안정의 장점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빨간불 켜내면서 좋은 흐름 보여줬지만요. 다만 오늘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주가는 내림세였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시면요. 오늘 장중 하락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통신장비 섹터와 전기전자 섹터가 오늘은 가장 약세를 보였는데요. 이 전반적인 섹터에서 약세 흐름 보여줬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로 인해서 장중 하락 전환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670선 무너지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내일 일본과의 중요 변수만 잘 넘겨준다면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코스피 수급 보시면 오늘 오랜만에 동반 매수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40억 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2,869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화학과 금융이 매수 우위였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와 제조업종만 편식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음 코스닥 수급 보시면 오늘 동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은 551억 원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1,022억 원 매도를 했는데요. 개인만 홀로 순매수세가 강했습니다. 1,589억 원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은 제조가 매도 우위였고요. 외국인은 IT가 매도 우위였습니다. 다음 특징주 보겠습니다. 여성 소공업체인 남영비비안인데요. 남영비비안이 오늘 경영권 매각 추진설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한가 기록을 하면서 9,170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시스웍입니다. 이 시스웍은 국내 클린룸 제어 시스템 1위 업체입니다. 클린룸 제어 시스템은 반도체 등을 만들 때 먼지를 최소화하는 제어 시스템인데요. 일본이 전 세계 스마트 공장 분야의 37%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 스마트 공장 관련 일본의 수출 규제가 확대가 될 경우 스마트 공장의 클린룸에 사용되는 시스웍의 국산 제품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에 오늘 13% 상승했습니다. 3,0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일본 수출 규제 수혜주 솔브레인 보겠습니다. 이 솔브레인이 일본 수출 규제로 주목받는 액체 불화수소를 자체 생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일본산 수입을 하지 않아도 대체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6% 상승했습니다. 오늘 7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주식 해결사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올스탁 이재모 전문가 그리고 윤사무엘 전문가가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요,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총 상위주들의 움직임은 좋은 것 같은데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체감 지수는 좀 좋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이재모 전문가,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먼저 도와주시죠. 네, 일단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이 약간 방향성 좀 다르게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튼 시가총액 상위주 중심으로는 일단은 고르게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요. 앞서 이제 캐스터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순매수 해주는데 섹터로 볼 때는 지금 IT 쪽 섹터를 좀 집중해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2거래를 연속적으로 IT 업종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IT 섹터에서도 크게 볼 때는 세부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반도체 쪽으로 지금 매수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들어서 거의 이쪽으로 수급이 지금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동차 업종, 어제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기아차 모두 다 호실적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호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아무래도 이제 차익 실현이 조금씩 나오면서 시가총액 상위주에서는 이 2개 정도 종목이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대부분 상승하는 그런 좋은 분위기 마감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수는 강보합에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상승 출발을 하면서 코스피랑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가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오후 들어서일 겁니다. 계속적으로 상승하던 흐름이 하락으로 전환되더니 여튼 계속적으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장중 한때는 뭐 지수가 1% 이상 약간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뭐 지수로 볼 때는 일단은 1% 안쪽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오늘 뭐 코스닥이 더 뭐 떨어져야 될 그런 이유들이 나온 거나 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어떤 수급적 논리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뭐 일단은 강했었던 섹터들 뭐 대표적으로 5G 이동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오늘 매도가 좀 많이 나온 편이 있고요.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일부 올라간 종목들 나오긴 했는데 또 아닌 종목들은 또 하락하는 흐름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방향성은 특별하게 없었고 특정 뭐 종목별로만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들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일본 수출 규제 관련된 뭐 한참 지금 WTO에 관련돼서도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 수출 규제에 해당됐던 품목 세 가지에 대해서는 종목이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또 급전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런 종목군들은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이 투자 심리적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마음을 좀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매매를 하시든 또는 중장기 투자하시는 관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군들 지금 하루하루 흐름을 사실은 보시기보다는요. 지금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좀 크게 좀 이해를 하시고 개별 종목군별로 아직 좀 덜 올랐던 싸게 지금 매수할 수 있는 종목군들 다시 접근해 보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이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종목들, 이 반사익 기대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시장 속에서 참 대응 전략 챙기기가 어려우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종목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그리고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입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저희가 종목에 대한 진단과 함께 대응 전략 챙겨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의 특징주 꼽아보면서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의 특징 섹터랑 특징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11년간 일본이 독점해온 중소형 OLED, OLED 핵심 부품인 섀도우 마스크 국산화의 속도를 낸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좀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장 초반에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종목을 제가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지만 오늘 얘기해볼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신화인더텍, LMS, 필옵틱스, 인지디스플레이, 탑 엔지니어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차트를 잠시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신화 인더텍부터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차트가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봉상 거의 4개월째 이렇게 강한 양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하는 와중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올라갔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좀 굉장히 많이 올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고가놀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종목을 좀 공략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분봉이나 60분봉이나 아니면 일봉 같은 데에서 이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제가 좋아하는 장악형 캔들 이런 구간에서도 뭐 약간 여기서 10% 정도 손절을 걸고 10% 이익 아니면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좀 추세적으로 가져가는 방향이 유효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도 장악형 캔들이 뜨면서 또 올라갔죠, 가격이. 그래서 이런 장악형이나 아니면은 주요 이런 시그널에 의해서 좀 공략하는 게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LMS도 마찬가지예요. LMS 같은 경우에도 계속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봉에서도 굉장히 3개월 동안 되게 강세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매물대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지지받고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지지 매물대들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공략하기는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뭐 일봉이나 아니면 분봉상에서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좋겠지만 또 안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에 의해서 공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도 좀 봤는데요. 일단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주봉상에서는 좀 약간 수렴적인 돌파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 눌렸다가 더 가는가에 대해서 얘기해 볼 시점이지 않나라고. 물론 월봉 추세 같은 경우는 하락 추세지만 이런 박스권 상단까지는 또 오늘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려왔을 조정을 주었을 시에는 계속해서 매수 공략이 좀 작은 시간 프레임에서는 유효해 보이고요. 인지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차트를 봤는데 월봉이나 아니면 주봉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박스권이 돌파가 나오느냐, 박스권이 이제 돌파되느냐, 이제 여기 이제 이 구간이 이제 눌렸다가 더 가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꼬리가 달리면서 과연 이게 그냥 하락을 위한 꼬리인지 눌렸다가 더 가기 위한 꼬리인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봉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은 조금 더 신뢰도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탑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트렌드 매매가 가장 쉬워 보여요. 이런 트렌드 매매가 조금 내려왔을 때는 좀 유효해 보이고요. 물론 이 구간이 이런 식으로 빠진다고 그러면은 되돌림 시에 빠져나와서 더 하락한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일단은 내려와서 지지받을 시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어서 좀 약세를 보인 종목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좀 최근에 강세를 보였던 후성이 대표이사가 보유 주식을 절반 팔았다는 소식에 좀 약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외 일진다이아도 좀 조정이 오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후성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일진다이아도 볼 텐데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시간에 제가 이 구간에서는 청산의 영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네, 보시면은 이 구간 12,000원대 이상에서는 청산의 영역으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 이제 제가 종목 상담 시간에서도 주요 매물대 같은 경우에는 9,000원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전에 매물대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구간들에서 이제 좀 주가는 영향을 받지 못하고 조금 하락에 좀 깊게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내려온다고 하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9,000원 정도에서 발생하는 시그널이나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뭐 보조 지표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발생이 된다면은 저는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관여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다라고 설명이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현재로서는 좀 매수 관점보다는 좀 관망이나 아니면은 기다림이 중요해 보이고요.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매수 관점이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후성과 달리 이 종목은 좀 천천히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도 있을 34,000원, 34,300원 정도나 아니면은 그 이하 3만 원대 가격은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상으로 오늘의 특징 섹터와 특징 종목을 살펴보았습니다.
윤삼일 전문가와 함께 특징주 꼽아보면서 투자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보시면서 이 투자의 힘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도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들을 접수받아서 종목에 대한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궁금하신 종목들, 이 종목 주가가 왜 이랬는지 그리고 앞으로 대응 전략이 어떻게 챙겨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무료 상담 전화번호 02-786-1073번, 문자 번호는 1668-4917번이 열려 있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모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종목 해결사로 넘어가서 고민 해결 도와드릴게요.